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듣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기 관망 모드를 방송 저랑 이제 최근 방송하실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관망에서 좀 주춤하면서 7월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흐름 읽어주십시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크지만 미국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상충하고 있어요. 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지표, 중국의 뭐 공업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의 매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연준에서 채권 매수해 주는 거, 이런 거로 시장을 좀 이끌어 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은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의 이슈와 그다음에 연준의 부양책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와 호재가 서로 밀거니 끌거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장이 밀리고 하루는 또 연준에서 부양책 끄집어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는 지역적 확산에서 양적 확산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거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약 24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죠. 전 세계가 약 1000만 명 정도 확진이 됐는데 4분의 1.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발을 했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실제로 CDC라고 미국의 질본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한 2,400만 명 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던 그 코로나가 이제는 양적 확산으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봐야 돼요. 일단 코로나에 대한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역적인 확산이나 양적 확산으로 커져버리게 되면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연준에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쓰지 않은 부양책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저는 이것까지 꼭 다 써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연준이 부양책을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부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지표가 좋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업률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 높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3.5% 완전 고용 상태에 있던 미국이 지금 뭐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결국에 가서는 지금 경기 부양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다만 시장은 악재의 완화로 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답이 없는 장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고 그냥 호전되는 거로 주가를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데 코로나가 해결된 것처럼 시장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코로나가 뭐 재확산이 돼가지고 시장을 막 무너뜨리는 자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발할 수 있겠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망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장의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밀려서 지금 이평선과 캔들이 다 뭉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방향성을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로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또 중국에서 전인대 홍콩 보안법 통과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은 부양책에 대한 호재도 있고 또 경기가 부양책을 함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표가 좋아지는 호재도 있는데 이렇게 홍콩 보안법과처럼 악재가 또 터지고 상당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관망을 유지하는 것도 뭔가 확연한 답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100% 신뢰를 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든 위로든 답을 확실하게 주지 않는 현재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망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홍콩 보안법이 만약에 통과된 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저께 그 홍콩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철폐를 한다고 하잖아요. 혜택을 없애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서는 또 무역 분쟁으로 또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이끌고 가기는, 유동성 하나로 다 끌고 가기에는 또 쉽지 않은 현재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일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저점에서 올라와서 방향성을 탐지하고자 하는 모습인데 이평선상으로는 전부 그래도 60일선 위에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유가는 한 49불 정도? 그 정도 가면 제일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 유가 패권에, 원유 패권에 진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미 셰일가스 신화인 체사피크가 파산 보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300개 정도의 셰일가스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셰일가스가 도산하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이 원유 패권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패권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0불, 60불 돼서 셰일가스가 들어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쪽에 오펙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시장에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막 급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펙에서는 제가 볼 때는 50불 안 넘기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있으면 한 2, 3년만 버티면 조금 어렵지만 원유 패권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원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양봉과 음봉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현재는 상승이 좀 남아있을 수 있죠. 적어도 49불, 60 주선까지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목근협회에서는 여기서 싸움을 걸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에 치고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지금 주식시장이 상방과 하방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도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100불, 200불 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을 거고요. 아마도 상당 기간 지금 가격에서 약 49불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체사피크의 파산 같은 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도권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가격을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거다. 결국 트럼프의 원유 패권에 대한 욕심이 결국 시장을 다 망가뜨렸는데 결국 그 욕심을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도 이런 셰일가스 도산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고객예탁금이 약 50조?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뭐 이렇게 되고서 난리가 아니라고 하죠. 50조 원 돌파가 됐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완벽하게 쌍끌이를 들어오질 않아요. 요 근래 외국인이 조금 산다 싶으면 팔고 또 사는 것도 금액이 굉장히 제한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 26조 프로그램 매도까지 하면은 거의 50조 이상이 나갔어요. 그리고 채권에서는 41조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샀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은 채권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약간 매수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탁금 50조가 넘었다는 것은 개인들이 시장에 굉장히 진입을 많이 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 개미들이 정말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을 지금 매수한 걸 매도로 돌변했을 때 이 개인들이 이걸 50조가 다 들어와서 시장을 받아줄 수 있겠냐는 거죠. 받아줬을 때 실제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돈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신용장 융자도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알아본다면 우리가 예탁금 50조가 넘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에 큰 부빌 언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다만 현재의 모습으로 좀 봐야 되는데 현재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지금 690억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끝까지 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천억 정도씩 계속 들어와 줘야 된다. 지금까지 나간 금액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거는 제가 볼 때 눈속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등과 하락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사실 주식 좀 오래 하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고달픈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2% 하락했다 2% 상승, 2% 하락했다 2% 상승하니까 만약 선물 옵션 한 분이 방향 잘못하면 거의 다 손실이죠. 방향을 잘 타면 돈 많이 벌죠. 방향을 잘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현재 시장.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결국 예탁고 50조라도 100%다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3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120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738,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코스닥이 조금 쉬고 코스피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 오늘은 엔터 콘텐츠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쪽이 시장에 또 강력하게 떠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합니다. 예, 시장 공감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